(9일) 부산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주말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해운대도 소멸 위험 지역에 처음으로 진입한 가운데 해운대구가 올해 인구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내 고층 건물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 학부모들이 부산시의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질 만큼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부산에도 영하의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하늘이 드러난 맑은 날씨. 하지만 지나는 사람마다 두툼한 패딩에 모자, 장갑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꽁꽁 여며봐도 파고드는 추위에 어깨는 움츠러듭니다. 도시 마천에는 살얼음이 끼어 영하의 동장군이 찾아왔음을 알렸습니다. 평소에야 이렇게 무장은 안 하거든요. 오늘 완전 무장하고 왔어요. 부산에서 이렇게 추운 거는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려도 유일하게 눈과 구름이 없는 모습으로 차량 시트에 열선을 켜놓은 일명 엉뜨 지역으로 불리는 부산. 이런 부산도 최강 추위를 피하지는 못한 겁니다. 9일 부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4.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주말에야 풀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부산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져 춥겠습니다. 특히 10일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내외로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으며 이후 차차 기온이 상승해 12일에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로 수도관이 얼어 터질 수 있는 만큼 헌옷으로 덮어 찬바람을 막고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는 등 대비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도로 결빙과 선박 출항 통제 등 한파에 따른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해 해운대구도 소멸 위험 지역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동별로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해운대구가 인구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구 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37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저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지역 내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해운대구 65세 이상 인구는 22%인 반면 청년층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여 2, 3동과 반송 1, 2동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해 소멸 고위험 수준을 보여 동별 인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인구 유출, 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더군다나 최근에 더 많은 정책들, 인구 감소 대응 지역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떤 쇠퇴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이 대부분 다 이제 인프라 정책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네. 그런 정책 방향성과 타겟팅 다 잘못됐. 해운대구는 인구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팀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위기 감소 위기는 저희가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희 해운대구도 저출산 고령화나 그다음에 청년 세대 특히 지역에서는 청년 세대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에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운대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과 생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인구 유출이 심각한 반송 지역 내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반송 종합 사회복지관에는 오는 4월 개소를 목표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련 시설인 미래공간 꿈 나눔터는 내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부산 전역으로 확산된 소멸 위기 속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해운대 마린시티 내 지하 5층, 지상 73층 규모의 실버타운과 지하 8층, 지상 51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 학부모들이 부산시의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현재 교통량의 10배가 넘게 늘어나 마린시티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가 진행한 교통 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개 사업지가 준공된 이후인 2029년 해원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 1개를 늘리고 신호체계의 보완, 50cm 정도 도로 확장 계획을 승인한 부산시에 대해 교통 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싱크홀 사고라며 지하 8층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 공사 공법조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와 해운대 마린시티 주민들, 해운대 학부모들은 부산시의 51층 업무시설과 73층 실버타운 개발 계획의 전면 백지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진짜 노인과 바다만 남길 생각이 아니라면 부산시는 청년과 아이들이 뛰어놀고 해운대를 방문하는 이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익적인 개발로 선회해야 합니다.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이 9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공교육의 기본인 교실 수업을 회복하고 교사의 수업 주권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감 협의회 등 활동을 통해 모든 교육의 근본적 원인인 입시 경쟁 교육 체제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차 후보는 진보나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고 학생의 성장만을 목표로 일을 해나가겠다며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의 단일화도 적합한 제안이 온다면 참여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9일 오전 기준 전 전영근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과 전 박종필 부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2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 명품 마녀점을 유통한 4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여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성은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이른바 SA급 짝퉁을 중국에서 제작한 뒤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4년간 명품 의류와 가방 등 만여점을 밀수입해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상표권 침해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일요 사이언스 극장의 새로운 공연으로 푸른 별과 꼬리별을 오는 12일 개막합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과학 뮤지컬로 우주선이 고장나 표류하던 꼬마 비행사 한 별이 궤도를 이탈한 해성 투멀로의 도움을 받아 우주선을 고쳐 지구로 돌아오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공연은 약 20분간 진행되고 1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하루 3차례 진행됩니다. 부산 진구가 지역에 창업 공간을 마련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창업 키워드림 지원 사업에 추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로 부산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미취업 예비 창업가나 사업자 등록 3년 이하의 초기 창업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동 최초의 신식 예식장 안동 예식장이 지금은 안동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60년 전에 그려진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벽화를 그린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앙드레 부통 신부인데요. 최근 앙드레 부통 신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안동에서는 신부가 한국 전통을 그려낸 벽화를 공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 홀레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 뒤로 큰 해바라기가 보이고 그 아래엔 꽃과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프랑스 베네딕토의 앙드레 부통 신부. 196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약 10년간 전국의 성화를 그리며 선교 활동을 한 신부입니다. 1966년에 제작된 이 벽화는 앙드레 부통 신부가 예식장에 그려준 것인데 이후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림 앞에 덧벽이 세워져 그림의 존재가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지난 2023년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던 중 벽 뒤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계자들이 내시경과 동영상 촬영 등으로 벽 뒤를 확인하면서 그림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술성의 측면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검증을 해본 겁니다. 검증해 보니까 이제 가톨릭 쪽에서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 종교적인 가치가 있고 이분은 이미 프랑스 쪽에서도 이분이 대단하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고. 신부는 주로 종교적 의미를 담은 벽화를 그렸지만 이번에 발견된 벽화는 한국 전통을 담아낸 것이고 한국 입국 이후 처음으로 그린 벽화로 알려져 희소성이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상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화가들도 이렇게 3335 정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림 그린 화가들이 없거든요. 앙드레 부통 신부가 한국에 남긴 작품은 150여 점, 그중 남아있는 작품은 50여 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앙드레 부통 신부의 벽화를 보존,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중이고 벽화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의원들의 겸직 활동이 이해 충돌 가능성과 의정 활동 저하의 우려가 있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산경실련의 입장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의원의 겸직 신고 시 겸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겸직이 불가한 직인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겸직 신고 사항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모든 겸직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고 경제적 이익이 의정 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공설 장사시설인 부산 영락공원과 부산 추모공원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가 금지되면서 플라스틱 조화 수거와 폐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한국화훼 자조금협회 등과 협업해 지난해 12월 말 1차 수거 활동에 이어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4일까지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봉안시설과 묘역 환경 정비를 진행합니다. 함안군이 8일부터 31일까지 송아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군은 관내 320여 곳의 한우와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개월령 이상 송아지 2,300여 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또 50두 이상 자가 접종 대상 농가에도 공수위를 통한 접종을 지원합니다. 제15회 거제도 국제 펭귄 수영 축제가 오는 11일 덕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3년 만에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겨울바다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국제 펭귄 수영을 비롯해 펭귄 달리기,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